안녕하세요. 올바른 스마트 통장 도입과 추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담당하게 된 한국공학대학교 송병준 교수라고 합니다. 본 과정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는 스마트 통장 도입 전략과 관련돼서 진행하겠고요. 두 번째 파트는 사례로 보는 스마트 통장 추진 전략에 대해서 각 4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영상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통장 도입 전략에 대한 부분입니다. 스마트 통장 관련해서는 많은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쉽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접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베스트 프리틱스다라고 얘기하는 독일 남부 암베르크에 있는 지멘스 공장의 사례를 통해서 올바른 스마트 통장의 추진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스마트 통장의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남부에 있는 이 지멘스 공장은요, 공장의 규모가 아주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만 자동화부터 시작을 잘했습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스마트 통장의 기업들이 그렇듯이 공장 자동화, 즉 제조 현장의 자동화를 먼저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기계로 운영되는 자동화율을 무려 75%나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단순 노무 인력이 그만큼 감소되어도 공장 가동에는 이상이 없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공장 건설 전 1000명의 고용 인력을 스마트 공장 구축 후에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장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건설 목적이 단순히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 중심 경영, 이른바 휴먼 팩트라고 하는 작업자 중심의 공장 경영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제조 혁신성이 얼마나 높아졌는지에 대한 것을 KPI, 주요 성능 지표를 가지고 숫자로 이런 지표를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장 자동화가 높아지면 현장의 새로운 설비나 장비가 추가적으로 도입됨으로 해서 공장 내부에서의 소요되는 에너지가 더 늘어나기 마련인데요. 이 공장은 초기에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 이른바 팩토리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템스 시스템 구현을 제대로 한 결과 전기 사용량이 오히려 12%나 절감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인당 생산성, 우리가 이제 유닛 퍼 아워라고 하는 UPH 단위를 많이 쓰죠. 무려 9배나 상승을 했습니다. 사람을 더 늘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 라인당 이 PLC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인데요. 한 라인당 시간당 10개를 생산하던 제품이었다면 스마트 공장 구축 후에는 90개를 생산하는 쪽으로 생산성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이제 그런 의미죠. 이 다음에는 불량률입니다. 품질에 대한 혁신이 스마트 공장 구축 전에는 500 DPM을 보였던 공장이었습니다. DPM은 Defects per Million의 약자입니다. 즉 100만 개 제품을 생산하는데 불량이 500개 발생했던 공장이었는데 스마트 공장 구축 후에는 11 DPM으로 줄었습니다. 즉 불량률이 0.0012%에 그친다는 얘기입니다. 불량의 반대는 양품이죠. 그럼 반대로 양품률은 99.999%를 나타내고 있다. 이 정도면 불량이 없는 공장입니다. 물량을 자랑하는 우리가 과거에 국내에서도 추진했던 거의 6 시그마에 준하는 그런 품질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의 최종 목표는요, 고객이 어떤 주문을 하더라도 또한 기존에 주문한 제품의 스펙 변경이나 일렉트릭 체인지, 즉 설계 변경을 어떻게 요구하더라도 당초 고객과 약속한
납기 일자를 100% 준수할 수 있는 유연 생산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스마트 공장 고도화의 목표입니다. 그거 달성한 공장이에요. 자, 그러면 공장 자동화 75%를 이루고 어떻게 사람도 한 명도 줄이지도 않고 이런 혁신을 가져올 수 있었던가? 그게 바로 지능형 시스템, 즉 제조 데이터 분석의 힘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장 자동화에서 그치지 않고 공장 자동화된 설비 위에 추가로 센서나 식별자 등을 통해서 매일 현장에서 발생하는 생산 정보, 품질 정보, 설비 정보를 5천만 건이나 데이터가 매일 누적 수집, 분석됩니다. 그러면 그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거에는 단순 노무 인력에 그쳤던 인력들을 디지털 관리 직무로의 재교육을 통한 직무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들이 더 이상 단순 노무 인력의 작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에서 문제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거나 조치, 통제할 수 있는 인원으로서의 질 좋은 일자리로서의 성격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노사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포인트를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찾았다. 우리가 얘기하는 고도화 또는 선도형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국내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이 지멘스 공장의 사례처럼 질 좋은 일자리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발생해 줄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 나가자 하는 것이 선도 사례, 가장 좋은 사례라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이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의 정의가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제조 전체 단계가 자동화, 디지털화되고 가치 사슬 전체가 여기서 말하는 업무 프로세스는 제품을 기획하고 디자인해서 프로세스 컨트롤을 통해서 좋은 제품을 양산해내면 양산된 제품에 대해서 유통, 판매, 마케팅 그리고 사용 후 고장이 나면 AS 그리고 나서 매각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체 업무가 기업이 관여하는 업무입니다. 이러한 기업이 관여하는 업무에 있어서 공장 내부적으로는 실시간으로 제조 데이터가 설비에서부터 관리자들이 사용하는 응용 어플리케이션까지 연동되고 그 연동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장과 공장 간 또는 모기업과 자기업 간 데이터를 연동을 통해서 기존에 전화, 팩스, 이메일로 주고받던 업무 협력 체계를 디지털 협력 체계로 변환하는 그런 과정이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제조 데이터가 수평적으로 연결되는 상황을 만들어내면 스마트 공장 시스템의 구축 과정은 올바르게 이행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통해서 스마트 공장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존 현장의 단순 노무 인력은 점차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인력들을 디지털 관리 직무로 재전환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질 좋은 고용으로 이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간에 공장에 없던 새로운 직무가 탄생이 됩니다. 이게 새로운 지식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인데요.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그 시스템을 잘 유지, 운영, 발전시킬 수 있는 스마트 공장 시스템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IT 솔루션에서 제공해 주겠죠. 그러면 그 빅데이터 결과가 우리 공장에 어떻게 최적화되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운영 전략은 빅데이터 운영 전문가가 공장 내에 반드시 존재를 해야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람 중심 공장으로 하자는 것이 국내에서 지난 11년간 끊임없이 진행해온 스마트 공장 구축 목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새로운 일자리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일자리가 증가됩니다. 이거는 스마트 공장 시스템, 즉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면 자동화 또는 기존에 설치된 시스템의 메인터넌스, 유지보수, 그리고 정보와 관련된 개발 인력,
업무 프로세스의 분석 인력, 이런 인력들은 과거 스마트 공장 이전인 정보화 시대에도 있었던 인력들입니다. 이런 인력들이 대폭 증가한다는 거고요. 그간에 없던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데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접목된 IoT, 3D 프린팅, 그리고 CAD/CAM, 로봇, 협동 로봇, 이러한 인력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창출이 되고요. 그리고 시스템과 사람과 현장의 데이터를 연결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시킬 수 있는 운영 설계의 인력들도 새로운 일자리로 공장 내에 직무로서 탄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은 단순 노무 인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식 근로자, 공장 내에서 10명이 일하던 공간에 2~3명만 있어도 충분히 가동 가능한 공장 설계할 수 있는 지식 근로자 인력을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인력을 길러내기 위해서 지난 11년간 스마트 공장 보고선 사업이 국내에서 끊어지지 않는 정책으로 꾸준하게 이어져 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 공장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제조 데이터의 연결과 통합이라고 했습니다. 그 첫째가 수직적 연결과 통합이고요. 그 두 번째가 수평적 연결과 통합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수평적인 실시간 연계와 통합을 통한 공장 내부의 생산, 품질, 설비를 통합 모니터링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한데요. 스마트 공장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은 기존 공장에서의 대부분의 우리 중소기업의 업무 프로세스가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보 연결에 업무가 단절, 심리스하지 않은 그러한 업무 체계를 통해서 수주 판매 정보가 생산 관리로 이어지지 못한다거나 또는 구매 발주 시점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서 현장의 쇼테이지나 또는 납기 지연을 유발한다거나 창고 내의 재고가 굉장히 부정확하게, 즉 창고 내에 있는 재고와 실제로 전산상에 있는 재고, 현물 재고와 전산상 재고가 불일치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적기에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리고 외주 생산, 사급 같은 경우에 또 해외에서 중요 부품을 생산해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연결 체계가 SCM이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망을 통해서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에 의한 관리를 통해서 생산 계획 대비 생산 실적의 갭 차이가 엄청나게 남으로 해서 완성품의 조립 라인에 적기에 납품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거나 여러 가지 업무의 정보의 단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고질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데이터 연결을 통해서 해소하자는 것이 스마트 공장에서의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지금 수직적 연계와 통합의 개념도 중에 중간에 있는 데이터 수집 및 제어를 담당하는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OT 영역의 확보를 우선적으로 함으로써 스마트 공장의 완성을 이루자 하는 것이 첫 번째 개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현장 부분은 쇼플로 컨트롤 제일 아랫단에 있는 부분이 자동화 기술 영역입니다. 설비의 자동화, 장비의 자동화입니다. 자동화 기술은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즉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계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역입니다. 자동화되지 않은 설비, 물론 이제 오래된 설비라고 해서 스마트 공장에 데이터 연결이 다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 데이터 연결을 최소한 할 수 없는 올드한 설비 가지고 고도화 스마트 공장을 이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AT, 자동화 설비를 통해서 그 자동화 설비와 데이터가 연결된 구조를 가진 OT 영역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 OT 영역에서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정보기술 상위에 있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영역에 있는 5대 영역의 응용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MES죠.
제조 실행 시스템의 약자인데요. 현장의 제조 사항의 생산, 품질, 설비의 통합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다 더 부가가치 있는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입니다. 이 MES 영역, 그리고 나서 상위에 있는 ERP, 기업자원관리 시스템, 전사적 자원관리를 담당하는 응용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과 기업 간 연결과 협업 생산을 지원하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공급망 관리 시스템, 그리고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기업은 제품 개발 라이프 사이클을 굉장히 단축시켜주는 PLM,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공장 내의 에너지를 보다 절약해서 탄소 중립의 실천적 시스템으로 진화되고 있는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 이 5가지의 영역이 정보기술 IT 영역입니다. 과거에 스마트 공장 있기 전의 시절에 이 5가지의 응용 어플리케이션들은 대부분 사람이 키보드로 입력하거나 또는 현장에 놓여있는 키오스크 단말기를 통해서 화면을 터치함으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 저장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류 데이터가 입력되기도 하고요. 실시간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해서 현장의 통합 모니터링 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게 과거 기업 정보화 시절의 단점이었습니다. 스마트 공장과 과거의 정보화 시절의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실시간성의 제조 데이터를 확보해서 현장에서의 일어나고 있는 설비 상태, 품질의 상태를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추었느냐, 즉 OT 영역을 확보를 했느냐가 큰 차이점입니다. 과거에는 공장 자동화 그리고 기업 정보화가 단절된 상태로 각각 운영이 되어졌습니다만 스마트 공장은 이 둘을 OT 영역의 통합을 통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자동화와 정보화가 연결된 구조로 가자는 것이 스마트 공장의 핵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직적 연결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제일 먼저 우리 중소기업이 스마트 공장을 추진할 때 제조 현장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 영역, 즉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이나 또는 컨베어 자동화 시스템이나 생산 자동화뿐만 아니라 검사 특정 장비의 자동화 설비, 그리고 지능형 센서, 그리고 자동 창고 시스템 등과 같은 현장 레벨에서의 자동화가 우선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동화된 1번을 통해서 2번 데이터를 수집하는 솔루션들이 장착되는 것. 이게 바로 1번과 2번 단계를 합쳐서 우리가 얘기하는 OT, Operation Technology가 확보되어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저장하는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PLC, HMI, 스카다에 대해서 좀 이따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1번, 2번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가 수집, 제어가 되게 되면 3번 운영 시스템 영역에서는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또는 설계 부분의 PLM 또는 제조 현장 중심의 MES 등등의 소프트웨어가 운영되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들 가지고 운영 시스템에서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 운영하게 되면 데이터가 쌓이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쌓인 데이터가 일정 양이 되면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일컫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빅데이터, CPS, 디지털 트윈과 같은 기술들을 접목해서 사람이 하던 일을 시스템에 대신하도록 대처시키는 과정, 그게 바로 지능형 시스템의 탄생입니다. 4번 과정, 지능형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 공장을 구축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3번 과정까지는 대부분 기초 수준의 스마트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도화 스마트 공장을 이루었을 때 품질과 설비에 대한 예지, 예측 시스템을 가동함으로 해서 비로소 무인화 시스템으로, 즉 우리가 자율 제조라고 하는 쪽으로 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기업이 성공적인 스마트 공장을 추진하는 방향이 1, 2, 3, 4 방향으로 항상 선순환 구조를
공정 내 또는 크게 보면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수직적 데이터 연결과 통합 과정을 거쳤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영역에서의 우리 기업이 가장 많이 쓰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면 첫째는 PLC 연동입니다. PLC는 논리연산 제어 장치의 약자입니다. 즉, 기계 장치가 정해진 순서와 조건에 따라 동작하도록 만든 범용 제어 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주로 일반 공정에서 사용했지만 이제는 정밀 제어가 필요한 다양한 자동화 기기 분야에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이제 일반화되어졌습니다. 특정 설비와 PLC 연동을 하면 설비에서의 데이터가 엄청나게 이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런 데이터를 클라우드 컴퓨팅과 연동해서 사전의 문제를 예방하는 데 많이 쓰이고요. 특히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고도화 스마트 공장의 핵심 기술로 많이 적용되는 것이 지금은 일반화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PLC가 모든 것을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 PLC를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관리자 역할이 필요한데요. 이때 기계와 사람을 연결해 준다는 것이 바로 HMI 개념입니다.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인데요. HMI는 기계 설비의 정보를 제공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구성된 디지털 화면이 되겠습니다. 할 때는 사진이 보이죠? 즉 생산 시설 내에 기계나 설비를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디지털 화면에 표시해주는 장치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PLC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HMI를 통해서 작업자가 공정 또는 설비를 쉽게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그게 바로 고도화 1 수준의 스마트 공장을 구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IT 영역의 응용 어플리케이션이 없다 하더라도 자동화 기술과 운영 기술의 확보만으로도 스마트 공장의 개념에 달할 수가 있다는 것이 과거의 기업 정보화 시절과는 다른 차별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원격에 위치한 설비 장비에 대한 감시 제어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스카다와 같은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즉 원격지에 위치한 각종 상태나 데이터를 PLC 또는 원격 단말 장치라고 해서 리모트 터미널 유닛이 있습니다. 등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중앙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 처리 체계를 이루게 되면 전송된 자료의 추이를 분석해서 각종 원격지에 있는 설비를 효과적으로 제어, 운영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중간 2수준, 즉 고도화 2수준의 스마트 공장에 다다르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OT 영역의 확보만 잘 하더라도 충분히 스마트 공장의 고도화는 이룰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자, 이렇게 수직적 연결과 통합의 과정이 이렇게 되면 두 번째는 이제 기업과 기업 간, 작게는 공장과 공장 간, 더 작게는 모기업과 자기업 간의 제조 데이터를 수평적으로 연결함으로 해서 과거에 전화, 팩스, 이메일 같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에서 완전히 탈바꿈되어져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으로 진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들이 이걸 해보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직적 연결과 통합은 공장 내에서 나만 잘하면 되지만 수평적인 연결은 항상 상대방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방 시스템과의 연결과 통합 과정의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많은 이제 정부 지원 사업에서 지원해주는 노력들이 현재까지만 이어지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디지털 협업공장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협업공장의 개념은요. 지금까지 공장 개별적으로 스마트 공장을 추진하다 보니까 제품을 생산하는 마지막 모기업 입장에서는 협력기업들의 모듈기업, 그 전에 부품기업, 그 이전에 원소재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 간에 서플라이 체인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적으로는 연결된 구조가 아니고 분절된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각
협력기업 내부적인 제조 데이터는 있으나 통합적인 제조 데이터에 구축이 되지 않아 기업 간 협력 체계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기업과 기업 간의 데이터 통합을 통해서 컨소시엄형 스마트 공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디지털 협업 공장의 개념을 가지고 많은 기업들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외주 가공이 있는 기업들은 이러한 협력된 시스템이 필요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외주 가공 의존율이 높은 산업은 우선적으로 협업 공장의 개념으로 진화될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요, 화장품 산업이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화장품 산업은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를 지니면서 이미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프로세스가 전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의 의존 비율은 70% 이상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화장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 용기, 포장재, 부자재 등과 같은 이러한 제조 과정은 모기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협력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협력기업과 제조 정보 데이터의 공유가 되지 않으면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고요. 그러므로 해서 고객 상담에서도 주문까지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제품 주문, 생산, 수락까지의 모든 제조 과정과 물류 프로세스가 연결된 상태로 데이터를 공유해야지만 제품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디지털 협업 공장의 구축 사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간 다양한 산업 중에서도 골판지 상자를 제조하는 이런 업종에서 밸류체인의 성공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판지 포장 상자는 제품을 제조하고 출하를 통해서 납품할 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 골판지 상자에 많은 구매가 일어납니다. 이 골판지 상자는 파지를 수거해서 압축하여 재활용하는 친환경 사업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이 탄소 중립이라든가 친환경 제조라는 이런 글로벌 트렌드에 힘입어 굉장히 이 업종이 좀 늘어나는 과정이 있고요. 특히 뭐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거쳐오면서 또 이거 배달이라든가 또 전자상거래의 급증에 따라서 또 포장 관련된 이런 산업들이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골판지를 만들기 위한 밸류체인으로서는 먼저 원지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판지라고 해서 판지를 가공하고 마지막에 상자를 가공하는 3단계 협업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제지사는 골판지 원지를 만들고요. 판지사는 골판지 원단을 만들고요. 지암소라고 제조기업은 골판지 상자를 만들어서 수요기업에게 납품하는 그런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기간에 이러한 그 밸류체인 상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되는 기업 간에 상호 공급망 그런 체계를 갖추지 않기 때문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모든 수발주 업무가 처리됨으로 해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고객 맞춤형 수주를 하는 이런 업무의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양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이제 아날로그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항상 오류가 발생함으로 해서 주문 대비 엉뚱한 제품이 납품되기도 하고 또 협력업체 간의 이러한 그 타임밸류, 이러한 그 선공정 후공정 간에 이러한 이제 딜버리 타임이 맞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거나 인적 자원의 인건비가 낭비되는 그런 요인도 많이 발생을 했고요. 생산 관련해서 업무에서 수작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수작업 생산 일부, 수작업 개척 정보, 수작업 품질 정보 전부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통계가 항상 일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게 있고요. 유연한 긴급 오더가 들어왔을 때 유연하게 생산 계획을 변동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당연히 지금 마련되지 않았던 그러한 그 문제점들이 만연했던 그런 산업이었습니다.
이런 산업의 제지공장, 판지공장, 특히 이 전국에 한 뭐 3천여 개 있는 이런 지함소, 즉 포장공장 간에 협력할 수 있는 통합 서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구축함으로 해서 각각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발주 정보, 수주 정보, 생산 스케줄링 정보, 그리고 생산 실적 정보, 그리고 납품 관련된 출하 정보를 전부 통합 관리함으로 해서 제지 공장은 이러한 SCM망을 기반으로 원지를 수발주하는 것을 자동화시켰고요. 그리고 판지 공장 또한 이런 SCM망을 통해서 원단을 수발주하는 것을 자동화시킴으로 해서 전체의 밸류체인의 업무 프로세스가 하나로 통합 모니터링되는 체계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율도 좋아졌고 생산성과 품질이 확보되는 그러한 산업으로서의 성공을 한 것이 디지털 협업 공장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이 제조 데이터가 수직 수평적으로 연계 통합됨으로 해서 우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생산, 품질, 설비의 통합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이 완성이 되면 결국 눈으로 보는 디지털 제조 환경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결국 포엠 상황의 정보를 확인한다는 얘기입니다. 포엠 첫 번째 맨입니다. 작업자의 상태, 두 번째 머신, 설비의 건전성, 세 번째 머티리얼, 원부자재의 추적성, 네 번째 메소드, 생산 공정 방식의 유연성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회사의 생산 스케줄링이 안정화되어가는 세기를 이제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공장 시스템 구축에서 물론 성공한 기업도 많습니다만 그와 비례해서 실패한 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 성공한 것은 아니죠. 물론 이제 뭐 실패를 한 번 해서 그 다음에 성공하면 좋지만 뭐 실패를 여러 번 한 경우 문제가 있겠죠. 이게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실패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작업자의 동참, 작업자의 동기부여, 작업자의 스마트 공장 시스템 활용에 식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즉 아무리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잘 구축했다 하더라도 작업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작업자가 동참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은 결국 활용될 수가 없다.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스마트 공장으로의 경영에 실패했다. 이런 것을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먼저 구축함으로 해서 현장의 작업자가 왜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활용을 해야 내 업무가 더 편해지고 내가 보다 높은 부가가치 업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눈으로 보는 디지털 제조 환경을 데이터의 연결을 통해서 실시간성을 확보하는 체계를 구축해 주자라는 데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발췌해 보면 업종 불문하고 보통 이렇게 한 28가지의 우리 제조 현장의 고질적 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스마트 공장이 있기 전 기업 정부화 시절에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문제점들입니다. 해소가 잘 안 돼요. 지금 스마트 공장은 과거에도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이러한 고질적 문제를 하나씩 두 개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마트 공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러한 기업은 과연 우리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을 반드시 현행 업무 프로세스 분석을 통해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를 도출을 해야 되고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스마트 공장의 모습을 솔루션의 구축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통합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한 제조 현장의 다양한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모습을 먼저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스마트 공장을 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가장 먼저 수행되어질 것이 페이퍼리스입니다. 우리 현장 내에 가면 종이가 막 널려 있죠. 생산 일보, 품질 일보, 그리고 초물, 중물, 종물 검사 일지, 일명 초중종 검사 일지, 그리고 설비 관리 이력 대장, 또는 금형이 있는 공정은 금형 대장, 이런 것들이 장부와 종이들이
걸려있는 공정은 그 동의를 싹 없애야 됩니다. 이 페이퍼를 있습니다. 공장 내 아날로그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 종이를 싹 없애고 그 자리에 디지털 디바이스들을 위치시켜야 됩니다. 가장 간단한 사무용 PC나 또는 태블릿이나 그것도 안 되면 스마트폰의 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체계를 구축함으로 해서 아날로그 방식의 업무를 일단 다 철폐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페이퍼리스고요. 두 번째는 관리자들이 많이 쓰는 엑셀입니다. 이 엑셀이 유용한 도구이긴 하지만 우리가 엑셀을 무슨 시스템이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무슨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정보를 아주 많은 사람이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엑셀은 오히려 정보의 칸막이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유용한 툴은 아니다. 그래서 엑셀로 작업하던 이러한 관리자들의 모습은 대부분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상태로 전이해 나가자.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업무 표준화로 추진이 되면 스마트 공장이 실패하는 일은 거의 없다. 이게 첫 그림이고요. 앞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스마트 공장이 공장 자동화의 다른 점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스마트 공장을 추진할 때 현장의 설비와 장비의 자동화부터 시작합니다. 그거 당연하게 잘해야 됩니다. 그게 AT죠. 오토매틱 테크놀로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거기서 멈추면 그는 공장 자동으로 끝나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뛰어넘는 디지털화까지 추진을 해야 됩니다. 즉 자동화된 설비 위에 센서나 식별자 등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공정관리를 최적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까지 여기가 스마트 공장으로 진화되는 디지털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과 공장 자동화의 이런 차별성의 어떤 그런 간격을 좀 더 프레스 설비로의 이런 단순 반복적인 일을 자동화 설비를 통해서 무인화까지만 하게 되면 이것은 공장 자동화에 그치는 일이기 때문에 스마트 공장 반열에는 들어가기가 힘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협동 로봇 도입이 많이 증가하는 이제 추세를 최근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 6년 전부터 우리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협동 로봇 지원 사업이 많이 활기를 띠고 있었죠. 그래서 생산 현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는데 작업자 대신 협동 로봇을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작업한다 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있으면 이것도 역시 스마트 공장 개념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협동 로봇만 도입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것도 그냥 자동화 장비의 일종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데이터의 수집이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나 협동 로봇의 실시간 작업 개선을 하기 위한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는 역시 스마트 공장 개념이 아닌 공장 자동화에 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가공 및 조립하는 설비를 수동으로 조작하면서 설비의 상태 및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 설비에 센서를 부착하고 아주 로우 데이터, 설비에 관련된 아주 기초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는 인프라를 도입한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진 기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런 경우에 이 내용이 스마트 공장 개념에 합당하냐 아니냐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역시 스마트 공장 개념에는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가공 및 조립하는 설비를 수동으로 조작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현장의 설비나 장비의 자동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형태입니다. 즉 현장의 설비가 데이터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도입을 해봐야 스마트 공장의 고도화, 실시간 제조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스마트 공장에서는 좀 부족한, 오히려 공장 자동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나서 그 자동화된 설비에 센서를 부착해서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는 인프라, 즉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를 구축하는 것이 순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파트 1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요. 이어서 파트 2에서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